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존 두이의 경험과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두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책 몇 권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요. 1899년도에 The School and Society, 학교와 사회가 있고요. 1902년도에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아동과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아동과 교육 과정은 좀 재미있는 책인데요. 자, 이 책 제목에서 더 차일드는 어떤 진보주의 교육 혹은 어떤 세교육을 갖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커리큘럼은 어떤 전통적인 교육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두이는 이런 어떤 진보적인 교육과 이런 전통적인 교육을 어떤 변증법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제3의 그런 교육의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1938년도에 Experience and Education, 두위의 그런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잘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두위 교육 사상의 그 집대성, 어떤 집약본, 에센스, 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Democracy and Education입니다.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최소한 사범대학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최소한 이 존 두이의 민주화 교육 이라는 이 책 한 권 정도는 뭐 읽어주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했던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 중에서 뭐 특별하게 또 한 세 가지만 더 추천을 해드리면 김재춘 교수의 2005년도에 학술 논문인 두위의 교과의 심리화와 교과의 진보적인 논의가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에 주는 그런 시사점 탐색이라는 이 학술 논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두위 공부 한번 제대로 좀 해보시겠다는 분이 계시면은 김규옥 박사님의 두위 교육 이론에 대한 교육 본이론적 재해석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위의 어떤 프로그래머티즘이라든지 프랙티스를 조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기철, 곽덕주, 김상석 교수님의 2010년도 이 학술 논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먼저 경험과 교육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부터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하는 존재일까요? 라는 그런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이론에서 그죠? 자, 핵심적인 개념은 경험입니다. 자, 경험은 해보는 것, 어떤 경험의 능동적인 측면과 당하는 것, 어떤 경험의 수동적인 측면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들의 관심은 그죠? 단순 반복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자, 의미 있는 경험, 자, 우리들의 그런 삶을 살찌우는 경험, 어떤 경험 속에 그런 사고가 작동하는 경험, 어떤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죠 많은 경험들이 그죠 자기 자신이 직접 해보는 어떤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그죠 저는 1차적으로 그런 경험의 수동적인 측면 어떤 당하는 것에서부터 그죠 많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자, 경험이 그죠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혹은 자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어떤 것이죠 그죠 저는 이것을 갖다가 조우라고 봅니다. 자, 만날 조, 만날 우. 그죠? 나라는 주관적인 그런 존재와, 그죠? 나 밖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타자,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대상과의 그런 어떤 만남, 우연적인 만남, 마주침, 접속, 뭐 두이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런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이런 어떤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 그죠? 자, 우리의 그런 경험과 사고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그죠? 나라는 존재와 그런 나 밖에 존재하는 그런 타자와의 그런 어떤 그런 상호작용. 자, 여기에서 타자 혹은 나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 혹은 이 객관적 실체는 그죠?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죠? 그 타자의 성격이 그죠? 자, 일상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자, 비일상적인 경우에 그죠? 자, 우리의 경험과 그 사고가 그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그죠? 그 타자의 성격이 자,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죠? 친숙함, 자, 익숙함, 그런 편안함, 그런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고요. 자, 타자의 성격이 그죠? 이렇게 그 비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죠? 낯섦, 어떤 불편함, 그런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자의 그 성격이 그죠? 이렇게 일상적인 경우는 그죠? 그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그 신경을 잘 쓰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런 타자의 성격이 그죠? 이렇게 비일상적인 경우, 쉽게 말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좀 약간 낯설게 하거나 그죠? 나를 좀 불만족스럽게 할 때 그죠? 드디어 나의 경험과 사고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소, 그죠? 부모님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해 부모님 생각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라는 이 타자가, 그죠? 나한테 너무나 익숙하고, 그죠? 너무나 친숙한 대상이기 때문에 별로 그 신경도 안 쓸 뿐더러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가, 그죠? 이렇게 부모님이, 그죠?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죠? 그 나중에 만다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 이 부모님의 그 죽음이라는 타자가, 그죠? 자, 이 경우에, 그죠? 상당히 많아. 나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이 타자가, 그죠? 나로 하여금 그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과의 그 즐거웠던 그런 추억을 갖다 떠올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좀 더 그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때로는 뭐 죄책감에 그 사로잡히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죠?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그죠? 그 평소 그 남자친구나 그 여자친구에게죠? 너무나 익숙해서, 그죠? 잘 생각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은. 자,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이 타자가, 그죠? 이렇게 익숙함, 이 편안함, 이런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나로 하여금 어떤 그 상대방에게, 그죠? 생각을 갖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죠? 평소와 다르게 연락이 오랫동안 이렇게 잘 두절된다든지, 혹은 뭐 다른 사람을 갖다 사귄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 경우는 그제서야만다 이 남자친구나 이 여자친구가 타자로 인식이 되어서, 그죠? 드디어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라는 그 타자에게도 진지하게 만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바로, 그죠? 나와 타자와의 그런 어떤 조우, 만남, 그죠? 마주침, 그런 접속, 그런 상호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죠? 우리는, 그죠? 이 타자의 그런 어떤 기호의 의미, 이 사인의 의미를 갖다가 그런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런 어떤 자꾸 전화를 받지 않는 행동, 자, 전화를 받더라도 이렇게 시큰둥한 그런 목소리와 무덤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만나더라도, 그죠? 이렇게 불안한 눈빛과, 그죠? 시선 회피, 자꾸 이렇게 카톡을 들여다보는 행위, 이 자체들이 뭡니까? 전부 그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그죠? 혹시, 그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뭐 사귀는 건 아닌지, 혹은 뭐 단순히 좀 일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이렇게 과제가 많아서 지금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인지, 그죠? 혹은 뭐 내가 이렇게 그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이렇게 기호의 의미를 갖다, 이 사인의 의미를 갖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그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밤새도록, 혹은 만다 며칠 동안 이 기호의 의미를 갖다 해석하는데, 그죠? 나의 생각과 이 경험을 갖다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나면, 쉽게 하면 한 번의 그런 경험의 맛을 보고 나면, 그죠? 나는, 그죠? 그 이전보다, 그죠? 그런 사랑, 그리고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죠? 그런 어떤 그 총체적인 사유, 어떤 나의 그런 변화를 수반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의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이런 어떤 경험들이 많다 우리 이후의 삶에, 그죠? 어떤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두위의 그런 교육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런 일상 경험적인 그런 사태에서는 타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경험과 생각을 갖다가 유발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학교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사태, 학교 교육이라는 그런 경험 사태에서는 자, 이런 지식이나 교과가 만다 너무 낯설거나
너무 어렵게 되면은 자 우리의 경험을 갖다가 좌절시킨다든지 우리의 사유를 갖다 이렇게 촉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듀이는 교과를 갖다가 크게 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유형은 교육자의 교과이고 다른 한 가지 유형은 그런 학습자의 교과입니다. 자, 교육자의 교과는 그런 교육자에게 이해되는 상태로서의 그런 교과를 의미하고, 자, 학습자의 교과는 학습자의 경험 안에서 그런 발달되어 가는 그런 교과, 쉽게 말하면 학습자들이 이해 가능한 그런 상태의 교과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이는 학생들의 현재 경험을 이렇게 촉발하기 위해서마다 이런 교육자의 교과를 갖다가 학습자의 교과로 만나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이는 교육자의 교과를 이런 학습자의 교과로 재구성하는 것을 교과의 심리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식이나 교과라는 이 타저와 그죠? 내가 이렇게 접속하는 것들, 만나는 것들, 이렇게 마주치는 것을 갖다가 두이는 어떤 경험의 상호작용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 어떤 지식이 많다, 나의 문제거리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죠. 자, 이런 어떤 지식이나 교과는 많다,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내 눈앞에 보이는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두이는 이것을 가시 목표, 자, end in view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가시 목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만다 이 경험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나 교과가 도대체 뭔지,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갖다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들의 충동,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감성이 만다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만다 이런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재구성하고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떤 반성적인 그런 지식, 그런 반성적인 경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만다 이런 지식들이 만다 내 몸속에 쫙 달라붙어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그 지식이나 교과의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지식이나 교과가 만다 구체적인 사태에서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갖다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를 했다면은 드디어 우리는 그런 end in view 그런 가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듀이는 이렇게 가시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 이런 전체의 그런 경험의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경험했으면 이것을 한번 경험의 맛을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이는 이것을 on experience, 하나의 경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경험이 그죠? 어떤 과거나 이전의 경험보다 그죠?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동시에 이후의 경험, 그런 미래의 경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면 그죠? 이런 경험들을 두이는 교육적인 경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다 죽을 때까지 unexperience를 갖다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이는 이러한 원리를 경험의 계속성의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이는 경험의 그런 상호작용의 원리와 그런 경험의 계속성의 원리를 교육적인 경험의 그런 원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이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죠 이렇게 어떤 구체적이고 놀이와 일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것에서 그죠 그런 역사와 지리 같은 그런 언어적인 작용, 상호작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든 과학 같은 그런 논리적이고 그런 추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이런 단계로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것을 갖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떤 구체적인 것에서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갖다가 촉발하게 되고 학생들의 사고를 이렇게 장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